수능 완성 15강 3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 다음에 ing 바로 나오면 뭐뭐 할 때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자, 클래스 리포트를 사용을 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클래스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그때 학생들이 아마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를요? 표를요, 표. 자, 그런데 어떤 표냐면 바로 자, 포함하는 표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칼럼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표에서 이렇게 행과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표에서 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ow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칼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columns of 하면은 여러 열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열이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클래스 리포트를 준비를 할 때는 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인지적인이겠죠. 자, 뷰 하면은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관점은요, 시사하다겠죠. 자, 누가 뭐 한다라고 시사를 하나요? 그랬을 때, 자, 지금 be motivated to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동기부여 된다. 이거죠. 그런데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나요? 요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 하는 게 동기부여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뒤를 보시니까 to가 하나, to가 둘, to가 셋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통제를 하는 거죠. 컨트롤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뭐뭐에 대해서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자, self-directed 하면 direct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한번 하시면은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1. 세상을 이해하고요. 2. 그들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제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3.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동기부여에 대한 인지적 관점이 시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요런 인지적인 이론가들이 자, 스트레스가 동사로 나면 이거 강조하다예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뭐 한다는 걸 강조를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대시 열리면 끝까지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하냐면은 그들이 경험할 때 그런다. 뭐를요? 바로 인지적 자, disequilibrium 하면은 인지적인 비평형이라고 이렇게 기울임체로 나와 있죠. 이건 하나의 용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용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평형 인지적 비평형을 경험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뒤에 이니치 나왔죠. 이니치. 자, 이니치가 나왔을 때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앞에 이니치가 나오게 되면 요거 주어가 동사하는으로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비평형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자, 노력하는 거죠. 찾으려고 뭐를요? 해결책을요.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 그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비평형을 경험할 때 그럴 때 그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위치건 애디치건 오니치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든 뭐뭐 하다를 는으로만 바꿔주고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인지 이론가들은 강조합니다. 누가 뭐 한다라고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언제 그런다고요?
그들이 경험할 때요. 뭐를? 인지적 비평형을. 근데 그게 어떤 건가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비평형. 그런 걸 경험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이 인지적 비평형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근데 언제 발생하냐면요. 자, 학생들이 깨달을 때요. 자, 근데 누가 뭐 한다는 걸 깨달아요? 바로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요? 바로 특정한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깨달을 때 그때 인지적 비평형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인지적 비평형은요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자, 뒤에 보시면은 자, 인지적 비평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그 학생들이 자,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깨달을 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걸 깨닫냐면은 바로 그들이 모른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동사하는지 how to 동사죠. 자, how to 동사 어떻게 뭐 하는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끝났어요. 뭐냐면 이거 그러한이잖아. 그러한 자 우리 어떻게 그런 테이블을 준비하는지를 모를 때 발생한다 이겁니다. 뭐가요? 이 인지적 비평형이. 자 앞에서 본문에서 테이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그러한 테이블이라는 게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나왔던 테이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클래스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러 정보를 포함하는 표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비평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학생들이 깨달을 때 누가 뭐 한다는 걸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테이블을 준비하는지를 모른다는 걸 깨달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요 search라든지 뭐 this라든지 뭐 the라든지 that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정적인 무언가를 특정한 걸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오려면은 일단 앞에서 한 학생, 한 테이블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있는 다음에 그런 학생, 이 학생, 그 학생, 그 학생 이렇게 그 테이블 이런 식으로 지칭이 추가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얘네가 올 수 있어요. 느닷없이 얘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뭐 하는 것에 또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또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즉 뭔가요? 바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자 컴포즈 하면 구성하다죠. 역시나 그런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자, 그랬을 때 지금 or가 나왔네요. 자, 1. 호기심 2. 자, 탐색을 위한 탐험을 위한 자, 그런 충동이 되겠습니다. 욕구죠, 욕구. 탐험하다고. 그러니까 탐험하는 욕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탐험하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자, 3번 단순히 충동은 충동인데 뭐 할 충동이에요? 바로 that is fun. 재미있는 무언가를 자, 여기서는 시도하다입니다. 시도하다. 그래서 시도할 그런 충동.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또한 동기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1. 호기심 2. 탐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 혹은 단순히 3. 뭔가 재밌는 무언가를 시도하고픈 그런 충동 요거에 의해서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동기부여를 받느냐, 인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 줄 모를 때, 즉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지적 비평형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거죠.